네, 오늘은 법의 어떤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즘에 법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살인 사건부터 해서 쓰레기 문제 일으키기까지 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굉장히 더 낫게 하고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바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좀 법으로 수렴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만능주의다. 법이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한다. 예를 들면 개인 간의 갈등 문제도 법원에 모두 다 이제 가게 되고요. 또 고소 고발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도 결국 법원이 판단하고 법적인 문제로 우리 삶 자체를 다 판단을 한다든지 규정을 하거나 이제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과연 이제 법이 다 만능인가, 아니면 이 법 외에 다른 수단은 없는 것인가,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볼 책은 이 생각의 실험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생각의 실험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배를 만들고 있다. 마을의 리더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독촉을 했다. 리더는 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계속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기만 했다. 사람들이 태만해지자 마을의 리더는 국리 끝에 이 채찍을 들었다. 사람들은 채찍이 두려워 열심히 일했다. 여기까지는 아마 어떤 처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일하기로 했는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는 셈이죠. 그렇게 이제 채찍질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견디다 못한 몇몇 사람들이 마을의 리더를 한밤에 죽였다.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마을의 리더가 죽고,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리더를 뽑았다. 리더가 필요한 거죠. 어느 조직이나 필요한데, 새로운 리더가 뽑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게으르고 태만했다. 따라서 배는 언제 완성될지 몰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리더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리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기존의 리더처럼 채찍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해야 될까요? 좀 더 채찍을 넘어서 가지고 감옥에 가둬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어떤 심한 그런 벌을 더 강화를 해야 될까요? 고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이런 조치까지 해야 될까요? 법과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새로운 리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리더는 배 만드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바다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 넓은 바다를 보니까 바다로 가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바다를 본 사람들에게 리더는 그때서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있으면 바다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큰 바다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배를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배가 단숨에 만들어졌고요.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리더 같은 경우에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배 만드는 것만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새로운 리더는 배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준 거죠. 일종의 대안, 비전 혹은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거죠. 좀 더 보여줄 수 있었다면 배를 이용해서 바다로 나가서 어떤 이득이 혹은 어떤 혜택이 어떤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보여줬다고 그러면 더욱더 사람들은 배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겠죠. 이것을 일종의 동기부여,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것을 지켜라. 배를 만들기로 했지 않냐. 배를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채찍질한다. 이렇게 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법이 법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또 이 법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오히려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고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키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고, 중간 법률 관계자들만 이득을 보는 그런 악순환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몽테스키웨가 법의 정신에서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 정신. 그러니까 법이 어떤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작동하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정신에 보면 이 법률이 적재적소였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함부로 쓰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16장을 보면 어떤 입법자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제 원리를 어떻게 혼동했던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 풍습 및 생활 양식은 법이 설정하지 않는 또는 설정할 수 없었던 또는 설정을 원하지 않는 관행이다. 법과 풍습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법은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고 풍습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한다. 또한 풍습은 내부적 행동에 밀접하며 생활 양식은 이와는 반대다. 국가에서는 종종 이런 것들이 혼선을 빚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서 적용돼야 될 풍습에 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법은 시민의 공적인 행동에 이제 규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혼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이 입법자의 특수한 확정적인 제도이고 풍습 및 생활 양식은 국민 일반의 제도라고 했다. 그것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풍습 및 생활 양식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풍습 및 다른 생활 양식에 따라서 바꾸는 편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활 양식,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좋은 문화, 좋은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고 실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민에게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에는 법으로 설정된 것은 법으로, 생활 양식으로 설정된 것은 생활 양식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인들이나 입법자들이나 정부 리더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러시아인에게 수염과 옷을 자르게 한 법과 도시에 있는 자들의 긴 옷을 무릎까지 자르게 한 표토르 1세 행동은 폭정적이다. 범죄를 방지하는 것은 형벌이며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법례이다. 법례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따랐으면 좋겠는 그런 사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좋은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이득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동의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굳이 법을 만들고 법을 통해서 처벌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법에 대해서 소외되는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거죠. 자, 표토르 1세도 유럽의 풍습과 생활 양식을 유럽의 어떤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자신이 생각지 않았던 용이성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렇게 풍토의 지배는 모든 지배 중에 제일이다. 풍토라는 거는 생활 문화, 생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 변경시키도록 권고해야 하고 필요해서 생기지 않은 형벌이란 모두 폭정적이다. 법은 완전한 권력 행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아무래도 무방하다는 종류의 사물은 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삶을 좀 더 낫게 하려면 단순히 법률로 규제로서 통제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생활 양식 또 문화적인 것들을 좋은 사례로 잘 보여주고 또 그것이 인과관계로 잘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처벌, 제도 이것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동의와 공감을 얻으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 정치에서 너무 법만능주의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법부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지금 현행의 정책이라든지 일상생활의 판단 문제들을 한 번쯤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준 그런 주장이고 저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